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푸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정을 좀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정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래도 이걸 좀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 문자 크기에 따라서 표면 거칠기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요. 문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점이라든가 컴마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치수의 그 선 빨간색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토캐드하고 동일하게 레이어를 설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는 배경화면이 완전 검정색이기 때문에 운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하고 막 이러는데 얘는 지금 이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정색으로 하는 게 더 좋고요. 단지 치수선이나 이런 것들 조금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얘가 나올 때 그 제거 가공 그리고 이 치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게 되면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때는 여기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표면 텍스처 바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 거치기 지금 소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얘가 처음에 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 얘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ISO 1302에서 1978로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치수의 보조선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새 치수 스타일이 있지만 얘가 아니고요. 치수 스타일 편집. 그러면 이렇게 설정 창이 열리면서 이 치수에 관련된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치수에 맞춤표로 되어 있고요.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정밀도는 두째 자릿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도분초가 아니라 10진도로 해주시고요. 여기도 정밀도를 뭐 두 자리까지 하겠다. 각도 그러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행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후행을 체크하지 마시고 다시 치스타일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가면은 후행을 끄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수로 했을 때 소수점 그 뒤에 자리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표시 여기에 이제 치수선은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얘를 눌러서 빨간색. 도면층으로 하지 마십시오. 치수 보조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됐고요. 체음으로 가야 되겠죠? 체음. 그리고 크기는 3의 1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의 간격은 0.5로 했고요. 간격은 D의 간격은 6. 그리고 여기는 처음 떨어지는 간격이죠. 10으로 했습니다. 자, 이 D의 간격이 크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한 6 정도 뭐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1mm로 하든가 아니면 0.5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는 1mm. 맞네요. 1mm 여기니까. 그리고 여기는 0.5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텍스트로 가게 되면 이제 주 텍스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 텍스트, 자, 표면 거칠기 소가 있는데 이 텍스트 크기를 보면 주 텍스트라는 게 요겁니다. 여기 주 텍스트가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주 텍스트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먼저 만들어주고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따라가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정할 때 요걸 누르면은 저장 한번 해볼게요. 요쪽으로 가죠. 얘로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에 자리 맞추기도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3.5로 돼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3.5로 안 하고 그냥 4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3.5로 하겠습니다. 작으면 더 공간을 활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치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됐으면 치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기본값으로 돼 있고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차에 대한 거. 공차에 대한 거는 공간 자리 맞춤으로 해서 중간 이 3.5의 반 요게 좋습니다. 1.75 좀 큰 거보다는 반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차로 가서 기본값 얘는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딱 해야지 얘를 바꿔놓으면은 계속 기본적으로 치수되는 게 공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밀도 여기 요거는 이제 뭐 1차 단위니까 요건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후행 꺼줘도 되고 각도도 만약에 저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두째짜리 여기는 많은 옵션인데 따로 건들진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형상공차도 한번 볼까요? 형상공차 아까 저장하겠냐? 예, 저장해야죠.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 주 텍스트라고 있죠. 이게 이 형상공차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치수 스타일은 지스로 따라가고요. 지시선 스타일은 그러면 요거는 어디 따라가냐? 요겁니다. 요 지시선 여기 보이시죠? 지시선 일반을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일반. 그래서 지금 체험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크기는 2.5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 종류 레이어로 그냥 따라가게끔 되어 있네요. 도면층별로 해도 좋지만 얘는 지시선이니까 어차피 그냥 연속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난 0.18로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명확한 거는.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저장 누르셔도 됩니다. 아이디 눌러서 요거 눌렀고요. 여기 피처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데이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 중요하죠. 도면층을 누르게 되면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좀 활용하시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은 이 중심선하고 중심 표식, 중심선만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해주시고요. 중심선하고 가상선은 조금 얇은 게 좋습니다. 실제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0.18로 가는 게 좋고 그 외에 지금 은선이나 이런 거는 0.25 정도 그리고 외형선은 0.35 그리고 테두리 선이죠. 그거는 0.7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거를 볼까요? 요 경계라는 게 있죠. 연속으로 돼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연속이고 여기는 0.7 우리가 제도법상 0.7이니까요. 그리고 요거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요게 돼 있어야지 따라갑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도 있고 뭐 이렇게 단면선 같은 거는 지금 요거는 단면 자를 때 근데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는 굳이 이거를 쓰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는 놔두고요. 외형선은 0.35죠. 연속으로 해서 돼 있고, 은선은 노란색으로 하면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으로 하시고 0.25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상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상선하고 가는 실선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얘를 생겼을 때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가상선이 있는데 가상선이라고 해볼게요. 가상선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으로 쓰겠다. 그렇죠? 그리고 가상선은 0.18 정도 해주는 게 좋고 체크되어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되고, 그리고 여기를 추가하셔도 돼요. 이렇게 추가해도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실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실선도 만들어서 가는 실선 2로 할게요. 저는 연속이 아니라 가는 실선은 연속이죠. 0.18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선은 연속이 아니라 아까 2.3선이죠. 이중 대시 체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장 한번 눌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잡기가 어려운데 놓친 거는 이렇게 드로잉 한 다음에 다시 얘를 잡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여기에도 데이텀이 있네요. 데이텀은 아까 저희가 됐고, 데이텀 보니까 이 ISO로 돼 있는데 요거를 데이텀 45 그냥 가세요. 약간 틀려도 그냥 가시기 바라고. 2.5 여기도 뭐 도면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연속으로 넣으셔도 돼요. 이런 명확한 거는. 그래서 0.18로 가겠다. 얘는 한 0.25 빨간색 이렇게 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다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부품에 이제 요 재질 리스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질 리스트, 부품 리스트도 있고, 부품 리스트죠. 우리가 쓰는 게. 그래서 여기에 미리 요거 제목 해제해 주는 게 좋고요. 주텍스로 가겠다. 헤드열.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만들 때는 얘죠. 예. 맨 아래다가 놓고 얘는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이렇게 놓고 폭도 아예 그냥 여기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목 수량 뭐 이런 걸 아신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 넣고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이 표면 텍스처가 좀 쉽지 않은데 저장하셔야 되고요. 표면 텍스처 이게 커요. 굉장히 기본값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는 표면 거칠기 소 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으면 이렇게 좀 문구만 편집하셔도 되고, 여기에 그 주 텍스트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표면 거칠기 소로 했을 때 저는 여기에 텍스처 스타일이 표면 거칠기 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따라간다? 여기 텍스트에 이 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글씨 크기에 0.5배로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렇게 1978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이 주 텍스트에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텍스처 표면 거칠기 소와 대를 만들었고요. 레이블도 좀 쓰고, 요건 이제 큰 글씨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지스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텍스처에다가 커서를 놓고 오른쪽 버튼이 아니고요. 기존에 주 텍스트가 있다. 얘를 복사할 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새 스타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표면 거칠기 한번 써볼게요. 표면
거칠기라고 쓰고 가로하고 소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소자리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 쓰고 저는 2라고 할게요. 기존에 있으니까. 자,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주텍스트를 복사했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 환경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5로 돼 있죠. 그래서 반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75. 뭐 사이즈가 약간 틀리다 이런 거는 너무 개의치 마세요. 완벽하게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0.75로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누르면 이거 저장이 안 되나요? 그러면 얘를 다른 거 눌러서 0.7 1.75죠? 1.75로 하고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탭 키 누른 다음에 여기 떠요. 그래서 이거 저장 눌렀습니다. 여기 저장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자리도 한번 볼까요? 대자리도 이렇게 해서 대자리는 그 2.5로 했네요. 일반 큰 텍스트가 5기 때문에 2.5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만드시고 어디요? 표면 거치기 소대를 해서 여기서 요거를 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좀 안 맞아.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지. 한 번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할 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일단 닫기 하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템플릿을 드로잉을 만들 때 여기에 보면은 GIS를 사용했어요. DW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잡아서 오른쪽 버튼 시트 편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바꾸는 건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제외하고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이런 것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기준 뷰로 하겠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1대1로 놓고 여기에 지금 환경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을 이 주석으로 제가 표면 거칠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XYZ 쓰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을 아까와 같이 이렇게 좀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요게 안 맞아.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표면 거치기 스타일 편집 들어가서 수정하시는 게 더 좋다. 요거로 돼 있죠.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자, 그리고 여기 도면에 원형 문자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원형 문자를 쓰는 방법은 텍스트가 낮고요. 자, 지금 텍스트 크기가 5입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그 원형 이 5로 했을 때 5로 넣고 만약에 지금 고정 라이너가 5번이었잖아요. 5번 부분 이렇게 넣고 여기를 이렇게 넣고 원형을 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텍스트를 쓰실 때 어떻게 여기서 그 이응 한글 이응입니다. 누르고 한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형 문자 쓸 때는 이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이 있죠. 5번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형까지 해서 5mm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5니까 한 7로 이렇게 좀 키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놓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
여기 보면은 30이 있는데 요게 30이 없고 요 중간에서 나간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못할 때, 그럴 때는 얘를 찍어서 이렇게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치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칭도 있고 지름도 있고 있는데 지름으로 누르면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저 여기도 얘도 이 해칭을 바꾸겠다 그러면 좀 조밀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45도를 다른 거로 바꿀 거야. 아니면 여기에 저희가 있죠. 그래서 축적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벤터 드로잉에서 환경을 바꾸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요거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여기 지금 환경이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JIS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 보면은 갈리가 있습니다. 갈리에 스타일 편집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아까 JIS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본 표준이 JIS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쪽에 눌러서 모든 스타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다 떠요. 네. 뭐 안시도 있고 미국 규격도 있고 딘 독일 규격 다 있죠. 국제 규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JIS니까 JIS로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마침점도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개 수정을 안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요거 더블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얘가 활성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많으니까 활성 표준으로 하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